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미리캔버스 에듀팀 대리 김동영입니다. 오늘 연수는 미리캔버스 수업 활용 전략이고요. 수업에 바로 적용하는 AI 템플릿 연계편입니다. 단순히 AI 기능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수업 안에서 어떻게 구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행정교무직으로 약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미리캔버스 에듀팀에서 전국 교육청, MOU 기반 교사 연수 및 워크숍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용 미리캔버스 도입 컨설팅, 현장 실무 지원, AI 기능 및 협업 도구를 활용한 수업 사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북, 강원, 울산 등 여러 교육청과 선도교사 연수, 장학사 대상 강의를 진행을 하며 AI 기능 중심 수업 활용 전략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는 그 현장 사례들을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바로 교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 미리 캔버스를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들으시게 되시면 저희가 더보기란에 미리 캔버스 AI 수업 활용 워크북 3종 링크를 첨부를 해드릴 건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템플릿들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워크북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캔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저희 미리캔버스는 대한민국 1등 디자인 플랫폼으로 25년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1,60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최대 디자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능과 쉬운 사용법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특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육을 더 스마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AI 디자인 솔루션 미리클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동영상과 수업 자료들을 모두 미리클 AI로 진행한 작업물인데요. 미리클은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미지, 동영상, 발표 자료까지 만들 수 있는 생성형 디자인 AI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는 프로젝트 수업, PBL 수업으로 학습 도구로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25년 하반기 실시간 동시 편집 기능이 배포됨에 따라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동시에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별, 부서별, 폴더링 기능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물을 관리할 수 있고 수행평가 도구로서의 역할도 지원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몇 명이 지금 디자인에 참여를 했는지 어떤 디자인을 편집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래 사진처럼 각 부서 반별로 폴더링을 해서 학급 자료를 아카이빙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교육용 프로로 무료로 지금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MOU 협약을 맺어서 교육용 프로 요금제를 교직원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 경상권, 충청, 호남권, 제주권 모두 미리 캔버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 강원도는 지금 배포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3월 말에서 4월 정도경에 현장 배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역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5년 8월부터 MOU를 맺고 나서 성과를 좀 보니 오늘 26년 2월 기준 전국 교직원 4명 중 1명은 미리캔버스를 사용 중이다라고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클 AI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네, 동영상 잘 보셨죠? 저희 미리 캔버스 AI는 디자인, 이미지 생성, 글쓰기,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곳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머릿속에 있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미리클입니다. 그래서 미리클은 미리 캔버스의 생성형 디자인 AI 서비스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미지, 동영상, 발표 자료 글쓰기까지 한 곳에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AI 라이팅, AI 프레젠테이션, AI 배경 제거, AI 영역 지우개, AI 화질 개선, AI 부분 생성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기능은 자연어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전문 디자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를 활용한 교육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AI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수업 설계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AI 활용 교육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 핵심 역량 향상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을 비롯한 미래 핵심 역량이 강화됩니다. 둘째, 수업 참여도 증가입니다.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지며 학습 동기와 참여도가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력 사고력 발달입니다. AI를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럼 저희 미리클 AI를 활용해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수업한 사례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사를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시연까지 보여드리는 순서로 저희가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이미지 생성 수업 사례인데요. AI가 그린 그림으로 교실 속 부캐 만들기 수업 사례입니다. 먼저 AI 활용 수업 목적을 안내하는 건데요. 학기 초 자기소개 시간, 창체 자유학기제 수업 시간, 또 디지털 시민성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학기 초 자기소개 시간에서는 단순히 이름과 취미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자아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체 자유학기제 시간에서는 자신의 상상력을 시각적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수업에서는 AI를 통해 캐릭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AI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한데요. AI로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자기소개 템플릿을 완성하는 순서로 수업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을 캐릭터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신의 성격에 따른 키워드를 정리하고 AI를 이용해 캐릭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글로 구체화하면서 AI 도구 활용 능력을 길러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도 있고요. 또한 AI가 생성을 해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평소 그림 실력이 없어도 세상에 하나뿐인 본인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소개 템플릿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만들어진 캐릭터의 핵심 정보를 정리하며 발표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소개 내용을 구조한 다음에 직접 만든 캐릭터를 내세워 자신감 있게 자기 표현으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캐릭터로 만든 것 모두의 창작물을 감상하고 즐거운 소통과 공감을 하며 서로의 세계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설계를 한 다음 AI 활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냐의 차이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아주 쉽게 입력하는 이 예시와 좋은 프롬프트 입력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많이 이렇게 평소에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명사만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처럼 안경 쓴 남자아이 학교에 있음 이런 식으로 명사형 종결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형식이 많은데 원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사 어미를 사용하기보다는 캐릭터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 묘사하고 싶은 대상을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대상이 무언가 하고 있을 때 더 생동감이 넘치는 캐릭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그란 안경을 쓰고 노란색 후드티를 입은 귀여운 파마머리 초등학생, 벚꽃이 날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형용사를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더 좋은 AI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니 수업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자기소개한 활동을 완성하는 거니까 자기소개 템플릿을 먼저 검색을 해줍니다. 좌측 메뉴 탭에서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템플릿에서 검색을 눌러주신 다음에 네 글자 자기소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템플릿 디자인은 자유롭게 선택해 주셔도 되시나 이미지 영역이 있는 템플릿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I 캐릭터를 생성을 한 건데요. 똑같이 좌측 메뉴 탭에서 중간 정도에 AI 도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AI 도구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리게 되시면 캐릭터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캐릭터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고 싶은 스타일 또는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면 자유롭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성격이나 취미,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을 섞어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자신을 표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게끔 선생님들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학급 아이들한테 학생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적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좀 볼게요. 미소를 짓는 동그란 모양의 캐릭터, 캐릭터의 색깔은 분홍색, 고양이 귀를 달고 있다. 책을 좋아하고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행동, 이런 걸 프롬프트에 녹여서 작성을 해주면 이런 귀여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AI 캐릭터를 자신을 표현을 했다면 AI 이미지로 반려동물 또는 관심사를 표현하는 활동을 할 건데요. 좌측 메뉴 탭에서 중간 정도의 AI 도구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I 도구 탭에서 이번에는 AI 캐릭터가 아니라 AI 포토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AI 포토도 스타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들고 싶은 스타일 또는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면 프리미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욱 완성도 높은 사진이 출력되고 있고요. 프롬프트에도 똑같이 결과물 묘사에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이 없다면 좋아하는 물건 아니면 애착 물건을 묘사하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또 한번 살펴보면 학생의 반려동물 또는 가장 아끼는 물건을 표현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고요. 관심사를 설명하는 문장을 적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애착 인형, 애착 물건 이런 걸 설명하는 프롬프트인데 코끼리 인형이고 하늘색 이불 위에 올라가져 있는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리고 어떤 질감인지까지 표현을 해주면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템플릿, AI 포토, AI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 만들고 템플릿까지 완성을 했다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웹게시 기능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완성된 결과물을 게시를 하고 각자 서로의 캐릭터에 담긴 자기소개, 발표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웹게시 기능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밀캔버스 에디터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게시를 통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템플릿 링크 공유를 클릭을 하면 각자 만든 게시물을 링크로서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에디터 화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작업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디자인 만들기로도 하실 수가 있고 구 에디터로 만들기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버전의 차이점은 구 에디터 버전은 실시간 저장이 되지 않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게 있고 일반 디자인 만들기 이 새로운 에디터는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돼서 유실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디자인 만들기, 구 에디터로 만들기, 뭐 편하신 방법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일반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에디터 화면이 보이면 아까 템플릿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템플릿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좌측 탭에 있습니다. 이 좌측 툴바 맨 위 상단에 템플릿이라고 보이시죠? 템플릿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템플릿 검색에 자기소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원하시는 디자인의 자기소개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자기소개에서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해서 아예 이 템플릿의 내용들을 전체를 덮어쓸 수가 있고요. 아, 나는 이 내용을 전체 덮어쓰기 말고 이 내용 이 페이지만 불러오고 싶어. 그럼 이 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AI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AI 기능도 어디 있다고 했죠? 좌측 탭에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 AI 도구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AI 도구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스크롤을 내린 다음에 캐릭터 만들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아까처럼 자유롭게를 사용을 해도 되고 저는 한번 3D 인물로 진행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고 결과물 묘사를 아까 학생들에게 결과물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게끔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간단히 예시 사용을 해볼게요. 도넛을 먹는 뚱뚱한 경찰 이 예시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비율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방형 1대1 비율인지 아니면 세로형 3대4 비율인지 아니면 가로형 4대3 비율인지 이미지를 첨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 이미지 첨부하기 어려우니까 이 예시를 사용해서 간단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통째로 이 디자인 에디터 화면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AI 도구 생성된 데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개 생성이 되죠. 근데 나는 배경이 없고 그냥 이 경찰의 이미지만 좀 가져오고 싶어 하면은 여기 추가 편집 왼쪽에 배경 제거라는 항목이 있어요.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되고 도넛과 이렇게 경찰 이미지만 있는 이미지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소개 있는 이미지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 사진을 넣어서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된 다음에 배경 제거를 또 하고 싶다 하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쉬운 편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배경 제거, 화질 개선, 영역 지우개 등 다양한 쉬운 편집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배경 제거를 눌러주시면 처음 배경 제거했던 것처럼 이렇게 눕기가 따진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라든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소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AI 도구에 들어가서 초기화를 해주세요. 초기에만 아까 그런 타일 형태의 기능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시면 상단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캐릭터 만들기가 아닌 아까 AI 포토라든지 AI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예시를 사용해서 캐릭터랑 똑같이 묘사를 한 다음에 생성을 해줘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기소개 템플릿들을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발표하는 방법은 여기 자신의 이름, 제 이름은 김동영이에요. 그래서 김동 옆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공유가 아닌 공유 옆에 게시를 눌러주셔야 이런 슬라이드쇼 형식의 발표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아이들의 작업물들을 발표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는 AI 로고 만들기 수업 사례인데요. AI 로고로 우리 반 굿즈를 제작하는 사례입니다. AI 로고 굿즈 활용 수업의 활동 목적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기 중 특별활동 시간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졸업 입학 시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용 수업이기도 합니다. 학기 중 특별활동 시간에서는 축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급 학생들의 단합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졸업 입학 시즌에 입학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학급 추억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수업을 또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AI 로고를 바로 만들기보다는 일단 학급의 급분, 학급의 상징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우리 반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학급의 분위기, 급분에 맞는 이미지를 서로 토의하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우리 반의 로고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수업 실행으로는 먼저 토의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 우리 반의 키워드를 적어서 칠판에 붙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다른 반 친구들이 우리 반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일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서 우리 반의 키워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온 키워드를 묶어서 공통 주제를 찾는 건데요. 이렇게 공통 주제를 찾아서 핵심 가치 3개를 정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든 활동으로 진행을 해서 모든 조별로 3개씩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 3개를 발표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정해졌다면 이 핵심 가치를 상징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성장하는 반이야. 그러면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물인 나무로 연결지어서 이 나무의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연결지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한 상징물을 로고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좌측 메뉴 탭에 AI 도구로 들어가서 로고 만들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들고 싶은 스타일이 없다면 자유로운 로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학급의 분위기 또는 급훈에 맞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고 생성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2반의 상징을 드러내는 귀여운 느낌의 오해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고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오해 이미지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귀여운 이미지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글자를 삽입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글자 입력을 원할 경우에는 한자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글과 좀 맞닿이지 않은 언어들이 섞여서 도출이 될 수가 있어서 먼저 이미지만 로고 생성을 한 다음에 별도로 글을 입력할 걸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 도출을 위해서 이렇게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반티라든지 아니면 학급 굿즈에 이렇게 로고를 넣어서 풀령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진짜 전해주신 후기는 그림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미술 도구인 것 같고 학기 초, 학기 말 모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학급의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제 작업 환경에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새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에디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어디에 있다 그랬죠? AI 도구. 좌측 중앙에 있습니다. AI 도구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쭉쭉쭉 조금만 내려주시면 로고 만들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로고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랬죠. 영문 캘리그라피, 심볼, 캐릭터, 한글 심볼, 영문 레터링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간단히 일러스트 심볼로 할게요. 일러스트 심볼을 하고 예시를 사용할 수도 되고 학급 상징물을 적으셔도 되고 저는 예시 사용을 해볼게요. 예시 사용을 한 다음에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로고가 생성이 됐으면 이미지 페이지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에디터 화면에 넣으실 수가 있고 마우스 커서 잘 따라오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물 상품 제작이 있습니다. 인쇄물 상품 제작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원하시는 그런 상품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학교 전용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자주 쓰는 이런 상품들을 모아놓은 전용 기획전이 있어요. 여기 가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상품을 직접 검색하셔도 되세요. 티셔츠를 만들 거다. 티셔츠 검색을 하면 카라 티셔츠도 있겠고 쿨론 재질도 있겠고 여러 가지 티셔츠들이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제작하러 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인쇄물 제작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례 이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AI 라이팅 수업 사례인데요. AI 글쓰기 도구로 독후감 수업을 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AI 활용 수업은 독후감 수업 한 세트를 완성한다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독후감 템플릿과 맞춤법 검사 활용으로 독후감 평가 기준 설명 문구를 생성을 하고 피드백 문구까지 생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활용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독후감 템플릿이 필요하겠죠? 이 독후감 템플릿 모음 링크는 저희 디자이너들이 직접 모은 독후감 템플릿 모음 링크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해서 미리 캔버스에 다양한 템플릿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좌측 메뉴 탭에서 템플릿 검색에서 독후감을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다만 또 아까처럼 이런 독후감에 적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목, 줄거리, 느낌점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템플릿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후감 템플릿이 준비가 되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먼저 독후감을 작성하게 하는 건데요.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AI 도움 없이 스스로 독후감을 작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생의 맞춤법이 또는 내용이 좀 비문이 있더라도 그대로 두고 작성하는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독후감을 다 작성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하거나 맞춤법 검사를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학생이 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면 상단 좌측 이렇게 AI 라이팅이라고 빛나는 연필 모양이 뜨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봐 주시면 맞춤법 검사 항목이 보일 텐데 이 맞춤법 검사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AI가 가장 알맞은 맞춤법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고쳐줘요.
두 번째는 비문 고치기인데요. 비문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AI 라이팅에서 다시 쓰기를 클릭을 하면 아까 AI 라이팅 이렇게 빛나고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비문과 어색한 문장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를 통해서 학생의 글을 보다 정갈하고 정돈된 내용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AI가 글을 생성을 하게 되면 내용이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견 보내기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드백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 미리 캔버스 에디터 화면 중앙 하단에서 미리 캔버스 AI를 선택을 하시고 미리 캔버스 AI 클릭을 한 다음에 하단으로 좀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AI 라이팅이 있으실 거예요. AI 라이팅을 활용을 하면 빠르게 피드백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독후감 전문을 복사를 한 다음에 독후감 피드백 문장을 칭찬과 개선점 형태로 세 가지 만들어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보다 쉽게 피드백할 수가 있습니다. AI 라이팅을 통해서 독후감 평가 기준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안내드렸던 피드백 문장 생성 때와 같이 AI 라이팅을 실행한 뒤에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시면 초등학교 몇 학년 독후감 평가 기준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설명문 형태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나는 몇 학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세울 거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설명문 형태로 작성해달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이 첨삭받기 전, 오른쪽이 첨삭받은 후 비포 애프터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은 단순히 고쳐주는 활동을 넘어서 학생 본인의 생각이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고쳐진 문장에 대해서 좋은 문장력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독후감을 완성할 수 있고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는 AI의 빠른 분석 덕분에 학생 개개인의 그런 독후감을 매일 검사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고쳐 쓰기까지 지도할 수가 있어서 평가 기준, 피드백 기준으로 보다 수업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에디터 화면에서 어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에디터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새 디자인 만들기, 일반 디자인 만들기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마우스 커서 잘 따라오세요. 최하단 좌측 중앙 쪽에 AI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AI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우스 호버를 하면 미리캔버스 AI라고 보이실 거예요. 미리캔버스 AI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스크롤을 좀 내리고 AI 라이팅 있고 맞춤법 검사만 하고 싶어요 하면 맞춤법 검사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AI 라이팅 기능을 통해서 글감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AI 맞춤법 검사하기를 통해서 지금 글이 없어서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글을 한번 생성을 해본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AI 라이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쭈루루루 줄거리라서 잘 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글 내용을 클릭을 하면 빛나는 연필 모양 다들 보이시죠? 요거를 오버하시면 AI 라이팅이라고 보이실 텐데 AI 라이팅 클릭을 해서 정돈을 할 수도 있고 요약할 수도 있고 다시 쓰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내용이 정돈됐으면 좋겠어서 내용 정돈하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돈된 내용을 바꾸기 할 수 있고 그냥 아래에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꿔볼게요. 바꾸기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춤법이 맞는지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빈 화면에서 글감을 선택을 한 다음에 AI 라이팅 빛나는 연필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맞춤법 검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정정을 해주고 있으나 맞춤법이 완벽할 때는 이렇게 맞춤법이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좌측 하단에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뮤리캔버스 AI 요거 탭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팅을 진행을 할 때 좀 꿀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명령, 문장의 길이와 형식, 대상을 덧붙이면 더욱 알맞은 글감이 제공이 됩니다.
요 라이팅 관련해서는 미리캔버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AI 툴, 뭐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는 꿀팁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명령, 문장의 길이와 형식, 대상을 덧붙이면 더욱 알맞은 글감이 제공이 됩니다. 명확한 지시어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맥락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학생의 연령대, 내가 수업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교육 목적 등을 상황을 자세하게 AI에게 알려주면 훨씬 정확한 응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룰 때 이런 거 저런 거 길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정리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입력 길이를 조절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 프롬프트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키워드 내용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건데요. 교내 발표용인지 아니면 안내문으로 쓰일 가정통신문용인지 그리고 수업 자료용인지 이런 최종적인 사용처를 AI에게 알려주시면 더욱 알맞은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건데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격차를 부여하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너는 중학교 교사야. 너는 영어 교육 전문가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특정을 하게 되면 필요한 이런 교육용 표현이라든지 교육용 언어가 자동으로 좀 적용이 돼서 이런 라이팅, 글감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국사 붙여넣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형식으로 글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소제목, 문단수, 어휘 난이도 등을 설정을 하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용사로 답변을 조정을 하는 건데요.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창의적으로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정지시를 활용하는 건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 사용은 지양해줘. 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몇 자 이내로 작성해줘. 그래서 이렇게 부정지시로 글의 톤과 길이를 쉽게 조절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보다 완벽한 글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문장 입력으로 수업 자료를 10분 만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주제에 맞는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보시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수업 자료 제작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수업 자료 제작을 10분 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에게 그런 구조 같은 걸 다 맡기고 선생님들은 내용적인 거를 선택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에 AI 도구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은 그럼 어디서 만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에디터 화면 중앙 하단 AI 이 탭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최상단에 AI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하는 방법을 클릭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입력하기는 한 문장으로 주제를 입력하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논문, 보고서, 강의 자료 이런 자료들을 PDF 업로드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자료 붙여넣기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입력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제 입력하기는 간단한 한 문장의 주제만 입력을 해도 원하는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6장에서 최대 30장까지 빠르고 손쉽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건지, 어떤 주제인지, 어떤 특징인지, 이 자료 형태는 어떤 건지 이 공식을 지켜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대상과 분위기, 자료에 맞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을 위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한 퀴즈가 포함된 이해하기 쉬운 발표 자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PDF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논문, 강의 자료 등 PDF 파일 기반으로 제작되는 AI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학교 자료를 기반으로 AI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자료들은 한글 파일일 거거나 아니면 워드 파일이실 거예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PDF로 다운로드를 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이렇게 강의 자료라든지 그냥 수업 자료들도 손쉽게 편집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과 이런 페이지 수에 주의하셔서 업로드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료 붙여넣기인데요. 자료 붙여넣기는 최대 원고지 30장 분량의 자료를 붙여 넣어 만들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넣어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홈페이지 자료 같은 걸 넣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저작권에 유의를 해서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거나 아니면 이런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자료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결과물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설정한 페이지 수에 맞춰서 개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개요는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션까지 완성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개요 수정하는 페이지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완성된 페이지 내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개요의 순서와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템플릿 미리 보기를 통해서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이 팝업에서도 제일 상단에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해서 여기서 AI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미리킴버스 AI 여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맨 위 상단에 AI 프레젠테이션 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아까 보셨던 화면과 같이 주제 입력하기, PDF 업로드, 자료 붙여넣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AI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자료가 없으니까 주제 입력하기로 한번 가볼게요. 주제 입력하기에 클릭을 하고 이렇게 우측 상단에 최소 6장부터 최대 30장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페이지 수가 많아질수록 AI가 생성하는 글감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진다 보니까 장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8장에서 16장 사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8장 정도로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해볼게요. 개요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초 정도의 시간에 AI가 개요를 열심히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요 목차부터 제목까지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은 빼고 싶어 해서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요가 수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템플릿 선택하기로 가시면 되는데요. 템플릿 선택 눌러주시고 오른쪽에서 먼저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해볼게요. 좌측에는 이런 샘플 페이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템플릿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샘플 페이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런 주제에 맞는 자료를 모으고 있어서 이런 글감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찾아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가 작성이 될 동안 잠깐 이런 AI 기능들을 어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 미리킴버스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맨날 디자인 만들기만 해보셨다면 이번 미리클 AI 기능을 좀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메인 페이지 중앙 상단에 보시면 미리클 AI라고 있어요. 이 미리클 AI를 클릭을 해주시면 에디터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AI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AI 리디자인부터 해서 음식 연출, 배경 제거, 이미지 생성, 뭐 인포그래픽, 나노바나나 AI 이미지, 아이콘 만들기, 뭐 명화 따라 그리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AI로 스토리보드로 영상 제작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미디어 고등학교, 미디어 영상 중학교 뭐 이런 특수학교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짧은 움짤 같은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고 AI 보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원하는 목소리로 글감을 생성을 해서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북 만드는 활동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미리클 페이지에 오시면 미리클 AI에 대해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주 단위로 매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 화면에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이 미리클 AI 페이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미리클 기능들을 체험을 해보시고 학생들과도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그 한 문장 입력하기 프롬프트에서 작성을 할 때 꿀팁도 좀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문장보다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줄글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끊어서 전달하면 AI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대상이고 무슨 발표 자료 개요를 만들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의 흐름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발표 순서를 번호를 매겨서 미리 알려주면 AI가 훨씬 깔끔하고 논리적인 개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 개요를 만들어 주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을 해줘. 광합성이랑 뭐고, 뭐 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사례는 뭐고, 그 영향은 어떻게 돼. 이런 단계별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슬라이드의 개수를 제한을 한 건데요. AI에게 막연히 그냥 맡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냥 발표 자료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몇 장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발표 자료 개요를 5장으로 만들어주고, 슬라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개수를 제한을 해서 AI에게 먼저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는 건데요. 이렇게 줄줄줄 되어 있는 줄글에서는 AI가 긴 문장 속에서 헤매요. 그래서 긴 문장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 위주로 입력을 해주면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 건데 키워드는 다음과 같아. 이렇게 뭐뭐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업 활용 전략 연수를 마무리했고 더 많은 활용 사례를 보려면 이쪽 QR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Q&A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미리킴버스 에듀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미리킴버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